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41.67원으로 0.7% 상승을 했습니다. 빅스 지수는 0.25% 상승을 했고요. 국채금리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98%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JP모건은 단기 순이자 수익이 34% 증가한 176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1.6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예상치가 상회되는 수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웰스파고는 신용 손실을 위해 7억 8,400만 달러를 적립한 후에도 이 같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찰리 샤프 CEO는 금리 인상으로 계속 이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1.8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은 여행 업계의 이유로 주식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여행 업계는 코로나 대유행 제한이 완화되면서 비즈니스 및 해외여행이 증가되었다라고 언급을 하며 2.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웰스파고가 전기차에 대한 목표 주가를 280달러에서 230달러로 낮춘 후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우려로 목표 가격을 낮췄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7.5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로 지난달 0.4%와 예상치 0.2%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치도 하회하면서 물가 상승이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또한 미시간 10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4.7%보다 높은 5.1%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지수가 다시 반락을 보이면서 시장의 투심이 많이 위축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데이터도 좋지 못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팩트셋에 의하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2.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3분기 초만 해도 기업들의 3분기 순이익은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고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BMO는 올해 말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기존 4,800에서 4,300으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까지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대다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심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데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에 다소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트러스 총리가 쿼지 콰댕 재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감세 정책은 다시 유턴을 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인세율 동결 계획을 취소하고 예정대로 19%에서 25%로 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소득세율 45% 폐기철에 이은 두 번째 정책 방향의 유턴입니다. 이로 인해 채권 가격은 약세로 돌아섰고 파운드화 및 달러 대비 환율은 1.3% 하락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은은 3.8% 하락을 했고 천연가스는 3.93% 하락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전일 대비해서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100bp 인상이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50bp 인상은 2.8%로 그리고 75bp 인상은 97.2%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5달러 하락한 배럴당 85.61달러, 3.9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서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경기 둔화 우려가 심해지면서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한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커졌습니다.
다만 16일 중국의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 대회를 주시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이네스는 이번 대회는 정치, 경제 전망에 중요하다라면서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인민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만 재정 정책이 관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중국은 투자보다 소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둬서 경제에 더 많은 부양책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나올 경우 유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단기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역시 원유 시장의 와일드카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소비 위축과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다시금 조명받으면서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의 다소 시장 친화적인 발언과 영국의 감세한 철회 등의 이슈에도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면서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투심이 꺾이니까 무엇 하나 가늠하면서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시장이 크게 하락할 부분도 크게 상승할 부분도 없는 박스장 안에서의 움직임이 오갈 것이며 이는 다음 달 CPI 발표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다음 달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까지 시장을 매우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중이며 중간에 특별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11월 8일에는 또 중간 선거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 전까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유가가 지금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국의 감세안을 철회하고 있는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요소를 이유 삼아서 시장이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이 우상향으로 길게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슈로 작용하며 등락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